6화 갓의 나라.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독일의 다큐멘터리 제작 편수는 연간 약 1200편, 그중 절반 이상이 역사와 문화를 다루죠. 독일인들은 논리와 구조를 중시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느낌보다는 분석을 선호해요. 그런데 한 독일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한스 슈미트. 그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전통 복식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왔어요. 프랑스의 베레모, 스코틀랜드의 킬트, 인도의 사리. 그의 작품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었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갓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한국 전통 모자, 양반들이 쓰던 그 갓 말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틀이면 충분해.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끝.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으며 한국인의 영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산길을 걸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3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통 복식을 촬영해왔어요. 제 작품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방영됐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촬영 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이번 촬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주제는 갓, 한국의 전통 모자였죠.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갓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던 모자로 말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형태는 원통형이고 챙이 넓으며 검은색이 일반적이라고요. 이틀이면 충분해. 저는 이틀치 숙소만 예약했습니다. 촬영 일정도 빡빡하게 잡았어요. 첫째 날, 갓 제작 과정 촬영. 둘째 날, 갓을 쓴 사람 인터뷰 및 마무리. 완벽한 계획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조수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한스, 한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전통이야. 현대는 관심 없어. 우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갓 장인이 있는 곳이었죠.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와지붕, 나무 기둥, 흙벽. 전통 그대로였죠. 좋아. 이런 배경이 필요했어. 우리는 갓 장인 김종수 선생님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작업대 위에는 말총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스 슈미트입니다. 종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요. 앉으세요. 선생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말총을 하나하나 엮어가면서요. 정교하네. 촬영을 하면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갓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요? 빠르면 한 달, 느리면 6개월. 6개월이요? 네. 급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정신이 있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선생님의 작업 과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았고 완성된 갓도 촬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촬영만 하고 갈 건가요? 네. 더 찍을 게 있나요? 갓을 쓰고 걸어봐야죠. 그건 내일 할 계획이에요. 내일? 지금 해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이요? 왜요? 갓은 쓰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갓 하나를 꺼내 제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봐요.
저는 갓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요. 그리고 불편했죠. 챙이 넓어서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걸어봐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갓을 쓰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꾸 흔들렸고 균형을 잡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걸으니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어요. 허리가 곧게 펴졌고 걸음이 느려졌죠. 급하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갓은 자세를 만들어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몸을 바르게 해야 하죠. 아, 그리고 챙이 넓으니까 고개를 숙여야 앞이 보여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땅이 보였어요. 맞아요. 그게 갓의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네. 갓을 쓴 사람은 하늘보다 땅을 먼저 봐요. 겸손하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자가 철학을 담고 있다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어요. 선생님이 앞장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에 가요. 진짜 갓의 의미를 보려면요. 우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갓을 쓰고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무겁고 불편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작은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한옥 지붕들, 빌딩들, 그리고 사람들. 아름답죠? 네. 옛날 양반들은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세상을 봤어요. 높은 곳에서요. 왜요?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바닥에 놓았어요. 갓은 왕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짐이죠. 짐이요? 네. 무겁고 불편하고 유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책임이요. 갓을 쓴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죠. 저는 선생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갓은 책임이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선생님은 갓을 다시 쓰고 일어났습니다. 내려가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갓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갓을 만드세요? 잊히지 않게 하려고요. 뭐가요? 우리의 정신이요. 겸손과 책임, 그리고 아름다움.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요? 갓이 단순한 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네요.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군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갓에 대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뭘 했지? 저는 옷과 모자를 촬영했지만 정작 그 안의 의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베레모는 예술가의 자유를, 스코틀랜드의 킬트는 전사의 용맹을, 인도의 사리는 여성의 우아함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형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나를 깨우쳐주고 있어. 다음 날,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마르쿠스, 일정을 연장해. 네. 왜요? 더 봐야 할 게 많아. 저는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수 선생님과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서울의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복장을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갓을 쓰고 걷는 모습이 당당했어요.
안동의 하회마을에서는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죠. 왜 갓을 쓰고 책을 읽으세요? 집중하려고요. 갓을 쓰면 세상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진다고요? 네. 책이 넓어서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오직 책만 보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갓은 집중의 도구이기도 하구나. 제주도에서는 흙립을 쓴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갓이에요? 네. 흙립이라고 해요. 제주도에 가시죠. 일반 갓과 다르네요. 제주는 바람이 세니까 갓도 낮고 튼튼해요. 저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흙립을 쓰고 말을 타는 노인의 모습을요. 지역마다 갓이 다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원래 이틀 계획이었는데 한 달이 됐죠.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한스, 언제 돌아가요? 모르겠어. 아직 더 봐야 해. 뭘요? 한국의 혼을. 저는 다시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종수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게 갓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직접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총을 건넸습니다. 좋아요. 시작해봐요. 저는 갓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총을 엮고 틀을 만들고 오칠을 하고.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이 아프고 눈이 피곤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첫 갓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삐뚤고 거칠었죠. 하지만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써보세요. 저는 제가 만든 갓을 썼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제 손때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죠? 갓은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 맞아. 이게 마음이었어. 공항으로 가는 날, 종수 선생님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한스, 독일 가서도 갔어요. 네. 쓸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들은 왕의 모자를 쓰고도 땅을 먼저 본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인생을 바꾼 건 당신이에요. 저는 그냥 보여줬을 뿐이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모자를 쓰고도 땅을 먼저 본다. 이것이 한국의 겸손이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다. 나는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진짜 의미는 한국에서 배웠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갓의 나라 겸손의 미학이었어요. 이번 작품은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제 감정도 담았죠.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한스, 이번 작품은 당신의 최고작이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거예요. 작품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방영됐고 여러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저는 갓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 갓을요. 가끔 쓰고 산책을 합니다. 베를린 공원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을 느끼니까요. 어제는 종수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는 여전히 갓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땅을 먼저 봅니다. 겸손하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국. 당신들은 왕의 모자를 쓰고도 땅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저는 갓을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얀 눈 위를 천천히 겸손하게 걸어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요.